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2-1 정전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기가 정지되어 있다 또는 이제 정지된 전기, 정지된 전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정지된 전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찰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전기의 일종인 이제 마찰전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찰전기 얘기는 요게 있는데, 요걸 이제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용어들을 좀 알기 위해서 원자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이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원자는 어떻게 생겨 먹었습니까? 원자라고 하는 것은요, 가운데에 이제 굉장히 단단하고 무거운 원자핵과, 그리고 주변을 돌고 있는요 아주 작고 가벼운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자는 흔히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원자핵은 어떤 전기를 띠고 있어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죠. 전자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어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는 못 도망가요. 전자만 못 도망갑니다, 함부로. 그 이유는 뭐예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원자핵과 전자가 서로 당기는,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당기는 그 힘을 뭐라 그래요? 바로 전기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서로 당기는 힘, 이런 거를 전기력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얘는 당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밀어내는 힘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밀어내는 거는 뭘 생각하면 돼요? 전자들 이제 그릴 때 최대한 간격을 멀찍이 틀어놓고 그립니다. 보통 그릴 때. 왜 그런가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놈들끼리,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놈들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얘네들도 서로 사실은 밀어내는 힘을 작용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이제 가운데 이제 가만히 있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중성자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중성자까지 생각을 해서 전기력 말고 다른 힘까지 조금 적용을 해야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끼리요 서로 당기거나 또는 밀어버리는 이런 힘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전기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힘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력을 작용하는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을 우리는 전하라고 부릅니다. 전하. 그래서 전하의 종류를 보시면 쉬운데, 전하는 이 세상에 이제 두 개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엇과고?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이제 전하라고 하는 용어를 그래서 조금 자주 쓸 건데 기억을 해줘야 될 용어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래서 전하의 종류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은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라고 하는 것은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당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갖고 바로 이 전기력의 종류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방금도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와 플러스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으면은 얘네는 서로 잡아당깁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인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서로 같은 전하를 띠고 있으면 얘네는 서로 밀어버립니다. 이 밀어버리는 힘을 우리는 청력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력의 종류에는 인력과 청력이 있습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전기력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거리가 짧을수록, 즉 가까울수록 더 크게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의 양이 이렇게 이제 똑같은 것들이 있는데, 위에 있는 건 좀 거리가 멀죠. 얘는 좀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먼 놈의 힘의 크기를 화살표로 이렇게 쬐끄맣게 표현을 했다면, 가까운 놈은 더 큰 힘을 작용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화살표로 선생님이 길쭉하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기력의 세기는 더 강해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다가 전하량이 클수록 전기력도 커집니다.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가 얼마를 많이 갖고 있냐, 마이너스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 전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전하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리에 있다 치더라도 전하량이 작은 것보다는 전하량이 큰 게 더 큰 힘을 작용한다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전기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이제 가까울수록, 그리고 전하량이 클수록 더 강력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에 대한 간략한 이제 좀 얘기를 해봤고요. 바로 마찰전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마찰전기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털가죽하고 예를 들어 플라스틱이 있다고 치면은 얘네들을 비비게 되면은 전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리고 이 마찰전기는 정전기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비비게 되면은 정지된 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마찰을 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라면은,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원래 털가죽은 중성입니다. 모든 물체는 일반적으로 중성이에요. 얘도 중성, 얘도 중성입니다. 왜?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전자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동일하기 때문이죠. 원자핵 하나, 둘, 세 개, 편의상 이렇게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랑 하나, 둘, 세 개고, 그리고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랑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니까 이제 3대 3이니까 중성이죠, 그렇죠? 얘도 3대 3이에요. 그러니까 중성이에요. 근데 비비면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자가 털 가죽에서 플라스틱 쪽으로 이동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털 가죽 입장에서 전자가 없어진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털 가죽은 플러스가 하나, 둘, 세 개, 마이너스가 하나. 그러니까 누가 우세요? 플러스가 우세요? 마이너스가 우세요? 플러스가 우세하죠.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또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플라스틱은 어때요? 원래 중성이었는데 외부로부터 전자가 두 개가 더 들어왔죠? 그러니까 원자에게 플러스는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인데 전자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럼 마이너스가 많아? 플러스가 많아요. 마이너스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마찰시키고 띄워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플러스 전하가 정지에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가 정지에 있으니까 우리는 얘네를 정전기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정지된 전기. 알겠나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네들은 어때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당겨요, 밀어요? 서로 당기겠죠, 그렇죠?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중성인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될 때 걔를 갖다가 우리는 뭐됐다라고 얘기하냐면은 대전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얘도 대전되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전이라는 용어도 좀 알아두시고요. 얘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었다. 얘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었다. 우리가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전된 물체를 뭐라고 불러요? 대전체라고 부릅니다. 대전체. 그런데 얘는 플러스로 대전된 거니까 플러스 대전체 이렇게도 부르고요. 얘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니까 우리는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대전체 요런 대전체라는 대전체라는 말로 쓴다라는 거 좀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전되는 정도를 갖다가 줄 세우기라고 했습니다. 대전되는 정도를 줄 세우겠다. 그건 열은 막, 야, 빨리 열 맞춰서 열 안 맞출래? 뭐 그럴 때 쓰는 용어예요. 뭐 뜨거운 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전되는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줄 세우기 한 거를 대전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맨 왼쪽에 이제 뭐라고 써 있어요? 플러스 써 있죠. 맨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마이너스 써 있죠. 그래서 이제 간단해요.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뭐 써 있는데 뭐 외울 필요는 없고 분석할 줄만 하면 돼요. 맨 왼쪽에 있을수록 플러스가 되기 쉽다 그런 뜻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되기 쉽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유리하고 나무를 마찰을 시켰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누가 플러스가 되고 누가 마이너스가 되겠느냐?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리하고 나무 중에서 유리가 더 플러스 쪽에 가깝잖아요. 그럼 얘가 플러스 되는 거고 나무는 마이너스 쪽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은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근데 이제 물어볼 때 이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얘가 플러스가 됐다라는 뜻은 전자를 잃었다라는 거예요, 얻었다라는 거예요. 전자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렇죠? 잃어버렸으니까 전자가 여기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자가 유리에서 나무 쪽으로 이동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를 띈 거고,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를 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전자를 잃어버리기 쉽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주시고요. 이쪽으로 갈수록요 전자를 얻기 쉽다 이렇게도 해석을 한다는 거야. 같은 말인 거예요.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전자를 잃었다는 뜻이고 마이너스가 됐다는 뜻은 전자를 얻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털가죽하고 유리를 한번 마찰시켜 봅시다. 그러면은 털가죽이 더 플러스 쪽에 가까우니까 털가죽이 플러스 되고 이번에는 유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의 물체가. 알겠니? 뭐 유리가 처음에 플러스 했으니까 천년 만년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 누구랑 하느냐에 누구랑 마찰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가 나왔을 때 뭐 비비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플러스 누가 마이너스 누가 전자를 잃었고 누가 전자를 뭐 얻었고 그런 거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분석하는 방법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5번째로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에 대한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요거 이제 머리를 빗을 때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머리를 여러분들 그 뭘로 빗습니까? 빗으로 빗죠? 근데 빗이 없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빗어요. 뭐 빗어요. 뭐 이렇게 뭐 빗을 수도 있어요. 빗어요. 플라스틱 맞대죠, 그렇죠? 빗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 이 실험이에요. 이제 이거 털가죽하고 이제 플라스틱 마찰시킨 거. 그래서 이제 이게 플라스틱이고, 그다음에 뭐 이게 털가죽이 선생님은 머리카락이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찰시키면 잘 되려나 모르겠네. 제가 실험할 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면 이제 머리카락이 이제 달라붙는. 보이나요? 난 안 보여. 머리카락이 이제 달라붙는 게 그런 게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천천히. 쑥. 붙어요? 붙어요? 잘 붙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 빗으로 빗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빗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비닐랩 같은 경우, 이제 먹다 남은 음식 갖다가 우리가 이제 비닐로 쫙 하면 좋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정전기 때문에 이제 그 비닐랩하고 그 그릇하고 이제 쩍쩍 잘 달라붙는 거고요. 스웨터를 벗을 때 찌찌찌찌찌 하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 몸하고 이제 이 옷하고 마찰이 일어나니까 그 정전기 일어나는 거고요. 치마가 스타킹에 달라붙을 때 치마하고 스타킹 걔네들이 이제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제 막 끌랄랄랄 막 걸어가다 보면은 이제 막 어떻게 했나 몰라 아닌 거 같고 막 달라붙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정전기. 그다음에 이제 5번째로 이제 먼지떨이 이제 그저 그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부슬부슬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먼지 팡팡팡팡 털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먼지가 잘 달라붙는단 말이야, 먼지떨이에. 그것도 이제 정전기 때문에 이제 먼지가 착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예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 것이고요. 몇 가지는 그렇게 좀 예시는 이제 잘 뭐 옳지 않은 것은 뭐 하나 나올 테니까 그거 잘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에 관련된 이제 용어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용어들 잘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항상 움직이는 거, 항상 움직이는 것은 이제 전자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고 원자핵은 무거워서 안 움직입니다. 항상 이제 전자가 움직이면서 뭔가 이제 정전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